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자, 이제 8월 달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지난 7월 내내 전체적인 흐름들이 어떤 그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그 랠리의 성격을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랠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랠리가 연출되고 있느냐. 뭐 랠리라고 하면은 지금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2270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오늘 장중 고점 기준으로 이제 따져보면 한 200포인트 가량 올라왔죠. 그러면 뭐 200포인트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랠리가 연출됐던 배경은 결국 뭐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의 어떤 주변 여건들이 많이 호전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구분을 해야 될 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베어마켓이라는 큰 틀은 아직까지 변한 게 없다. 즉 베어마켓이 약세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세장의 어떤 그런 구조는 아직까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이 랠리의 그 특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랠리를 즐기되 이 랠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냥 턱 그냥 올라가니까 그냥 흥분하지 마시고 이 장세가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 잘 이해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빼먹을 건 빼먹어야 되죠.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배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뭐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뭡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그리고 성장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세의 결국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종합주가 지수가 엄청 빠졌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각의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버블이 꺼지고 이제 오히려 디스카운트 국면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동안 이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가격 메리트, 즉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낙폭 과다에 따른 어떤 그 반발 매수 심리가 현장세를 이루고 있는 핵심 키포인트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서 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수익의 포인트는 결국 아직 덜 오른 종목, 아직 저평가 국면 속에서 헤매이는 종목, 그 종목들이 계속 지나면서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께서 눈을 돌려야 될 것은 그 햇살을 비추지 않았던 음지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된다. 오늘 여러분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숨죽였던 음지에 있던 종목들이 튀어올랐다. 음지에 있던 종목이 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시세의 흐름들이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장에서 첫 번째 선봉장 역할을 했던 종목이 뭡니까? 단연코 자동차라든지 대형 IT 섹터였죠. 자동차 섹터가 이번 그 지수 반등 흐름 속에서 천마디를 장식했던 선봉장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최근 일주일, 2주일 동안 선봉장 역할을 했던 종목들은 못 올라가요. 쉬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루하루 바뀌면 바뀔수록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의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종목 쪽으로 시세가 약간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현장세를 파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현장세 흐름 속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 속에서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 수익의 포인트를 찾아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베어마켓 랠리의 연속.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3주, 4주 동안 장세를 규정을 할 때 베어마켓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포털 뉴스에서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그 장세의 기본적인 성격,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면은 그 시장 흐름 하에서 우리가 어떤 전술을 수립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의 구조는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연출되고 있는 포인트는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 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는요, 박스권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먼저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전략을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일정 정도는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목표치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목표치에 따른 부분적인 전술을 가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대응 전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평선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랠리의 포인트는 결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이제 33일 이동평균선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사실 한 일주일 동안 이 차트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흔히 플랫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주일 동안 좀 크게 잡아드릴게요. 예,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네,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시장이 이 3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라인에서 말입니다. 이 중심 라인에서 한 일주일 동안 종합주가 지수가 그죠? 쉬었잖아요. 그죠?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저항선에서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바뀌고 난 다음에 시장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단기적인 또 추세가 형성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제반 이동평균선이 정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꼬였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기 이평선부터 5일선부터 해서 11선, 21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배열되면서 지금은 뭐예요? 나란히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박스권의 흐름이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이평선이 말입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나란히 정배열로 가는 게 아니라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박스의 상단과 박스의 하단을 설정을 해놓고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단기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이 33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평선, 즉 60일 이동평균선짜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얼마였냐면 2,5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2,5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 33일선을 돌파한 요 시점에서는 2,500포인트였었는데 지금은 한 2,470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60일선 이동평균선에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시장 대응을 하는 것보다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닷가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뭐 감으로 바람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해의 흐름을 보고서 하는 것보다 나침판을 보고서 항해를 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형성되는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마치 나침판을 들고서 시장 대응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인트는 결국 뭐였냐면 2,500까지는 열어놓고 보자.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투자 전략 해드리면서 33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발은 한 발 빼고서 보더라도 목표치는 2,5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자.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지금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약간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정확하게는 2,472인데 포인트로 따지면요. 근데 2,500까지는 열어놓고 시장의 흐름을 보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6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인트가.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2,500이라는 지수짜리,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2,500이라는 그 지수의 목표치를 설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더라도 그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일정 정도 이제 시세가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최근에는 보면은 저가 메리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가 해소되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의 목표치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시장의 모멘텀이었던 낙폭 과대라는 모멘텀이 해소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자리가 일정 정도는 뭡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 자리보다는 약간 이제 현금화,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왔으니까 그 라인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 구간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는 60일 이동평균선 라인, 2,472 라인까지가 일정 정도는 종착역이고 조금 러프하게 보면은 2,500까지
보면서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2,460이니까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이 베어마켓 랠리의 종착지 부분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관점을 정립하고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설정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왜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느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상승의 베어마켓 랠리가 형성되고 있는 근거는요.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다거나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거나 이 부분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베어마켓 랠리의 이 포인트는 단기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기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제 최근에 뭐 예탁급이 약간씩 늘어나기는 했지만은 절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예탁급은 바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매수세의 확충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는 이제 보면 한 2, 3일 정도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의 수요의 확충에 의한 주가 상승의 흐름이 아니라 매도 압력의 희석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가 상승에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융자 잔고가 엄청나게 줄었다가 주가를 이제 2200포인트대까지 밀어냈다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다시 터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최근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말입니다.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급상 흐름에 있어서 매도 압력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요.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무서우니까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악성 매물 역할을 하는데 그 악성 매물의 흐름들이 지난번 17조 정도까지 클라이막스의 매도 흐름을 보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매도세가 희석이 돼버리니까 단기 수급적인 흐름이 양호하게 지금 바뀌었다. 다만 이 단기 수급이 양호하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택 정책에서도 그렇잖아요. 공급 물량을 늘리느냐 아니면은 수요를 늘리느냐. 그 주택 정책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시장은 뭐냐면은 수요가 확충된 가운데서의 주가 상승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공급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일정 정도는 약간 줄어들면서 한 차례 클라이막스가 나타나고 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수급 흐름의 변화에 따른 상승의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을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의 수급 구조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뭐냐면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단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시장의 객관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흐름.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단기 이평선이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배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금리 부분이라든지 여전히 경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이루고 있는 이 베어마켓 랠리의 큰 근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 부분들이 희석되면서 시장의 단기 정배열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악재 요인들이 시장에서는 일정 정도는 반영이 되는 가운데 수면 밑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은 뭡니까? 매물 공백이라든지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여전히 연장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최근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요, 시세는 바뀌고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상승, 그러니까 이번 베어마켓 랠리의 결국 포인트가 두 가지. 딱 핵심으로 따져보면은 그 매도 압력의 희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격 메리트에 기반한 상승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건 바뀌겠죠.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겠습니까? 가격 메리트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한참 저점을 찍었을 때 이때에서는요, 2275포인트 이 자리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못하게 빠졌겠죠. 막 신용 나오면서 그냥 하루에 그냥 7%, 8%씩 팍팍팍 밀렸잖아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가격 메리트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설정이 됐고 그 부분 속에서 주가가 터닝을 했어요. 근데 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시세가 변화가 되게 돼요. 변화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시세의 흐름을 선도했던 종목들은 못 올라가요. 최근에 보시면은 그죠?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예. 그 기존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섹터가 그죠? 자동차 섹터가 시장 흐름 속에서는 가장 강했잖아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그러니까 이번 마디에서 종합주가지수 저점과 더불어서 저점을 찍었던 종목이 현대자동차였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보시면은 첫 번째 마디 속에서 보면은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주가 반등의 흐름을 주도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종합주가에서 저점을 찍었을 때가 7월 초였잖아요. 이때 삼성전자도 저점 찍고 난 다음에 반등, 일정 정도의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세요. 얘네들이 못 올라가요. 예. 현대자동차도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에 보시면은 종합주가 지수는 최근에 꾸준히 올라가는데 얘는 브레이크가 먼저 걸리고 얘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세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합주가 지수는 안정적으로 올라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흐름들은 선발주들의 경우는 시세 탄력이 현저히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안 빠지지만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안 빠지지만 지금 안 빠지면 안 되죠. 종합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얘네들은 둔화가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은 그렇게 되니까 종목들의 흐름이 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종목이.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시세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도 그 저평가 종목 쪽에서 올라간 대표적인 종목들이 뭡니까? 이런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아까 이제 제가 모두에 이제 오늘 시세 변화 속에서 이제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보시면은 예. 앞에는 앞에 쟤는 카카오. 얘는 네이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앞에서 봤던 종목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종목들이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애들의 경우는 이게 300일 이동평균선이면 현대자동차는 지금 이 지점까지 왔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카카오는. 그 다음에 뭡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300일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뭐 아까 현대차 현대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여기 이 수준까지 와 있는데 얘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이 급등이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뭐 이제 새롭게 이 뭐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무슨 뭐 어떤 새로운 이슈가 들어오고 뉴스가 들어왔다 이거 아니에요. 가격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베어마켓 랠리의 하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제 후발주들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나타나는 종목들이 이제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막 이제 올라가는 애들 걔네들 쫓아가지 마시고 숨죽여 있는 애들 보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런 종목들이 오늘 바닥에서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꿈틀대고서 올라가는 종목들 한 7% 8%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막 막차를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개념으로 종목 접근하면 안 돼요. 주도주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많이 올라가는 애들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도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후발주 쪽에서 순환 흐름으로 지금 시세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갖고서 이제 안 올라가는 애들 사갖고서 기다리면은 번호표 뽑아놓고서 지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2460까지 오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까지 못 올라가는 애들 쪽으로 자꾸 시장의 시선이 돌아간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걸 먼저 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 키포인트는 선발주들의 경우는 탄력이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못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현대차도 이제는 거의 300에서까지 오니까 종점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탄력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발 종목들의 경우는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후발주 쪽으로 지금 순환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막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시세 흐름 속에서 이제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 이런 애들은요,
지금 탄력이 개별적으로 탄력이 지금 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들, 그리고 조선주 쪽에서는 지금 완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는 현대, 미포, 조선, 그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 양상 쪽에서는 뭐가 이제 섹터별로 움직였냐면은 게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얘네들도 결국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안 움직였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길게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순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수소차라든지 2차 전지 이쪽에서 이제 뭐 테슬라 움직임과 더불어서 이제 먼저 현대차가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뭡니까? 수소차 쪽에서는 성창 오토텍, DK락, 그 다음에 뭐 GMB 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어떤 그 랠리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캠트로스라든지 상신, EDP 이런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 첨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이렇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시장의 근간은 말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뭡니까? 뭐 펠로우가 지금 뭐 대만을 갔다 중국과 지금 미국 간의 어떤 그런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간다.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급한 매도 압력이라든지 매물 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과열 흐름도 아직은 아니에요. 과열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2,500선 근방에 들어오는 자리가, 그리고 시세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까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471차, 2,500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세는 분명히 지금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발 시세의 탄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번 마디 속에서 먼저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금은 추경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흐름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이런 유해 주식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서 바닥을 찍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선별적으로 먼저 한 발 먼저 들어가는 전략.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애들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지금은, 왜냐하면 종합주가에서 2,450선 이상부터는 여러분께서 약간 또 이제 퇴로를 확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발 시세 중심의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472, 그 다음에 2차 2,500, 이 부분 이제 근방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그때부터는 또 다시 주식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이제 약간씩의 변동성을 대비하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즐기되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발은 한 발 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합주가에서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 그리고 종목 대응에 있어서는 선발주보다는 지금은 조금 바닥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있는 후발주 쪽으로 한 발 먼저 들어가는 전략, 그게 현 장세의 흐름 속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